내일 11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전 세계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에 기초해서 판단한다면 8대0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탄핵 판결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은 경제적 고통에 더불어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을 죄를 아무런 잘못도 없는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계엄이 일상인 나라, 극우 세력이 헌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일삼는 나라를 물러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들께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정답은 하나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8대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해 주십시오. 윤석열 내란 세력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헌정 중단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윤석열 파면을 결정해 주십시오. 4월 4일 내일은 내란 숙의 최후의 날,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의 시작이 되는 날로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결정해 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구호외치고 의원님들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탄핵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다음은 그러면 먼저 김해갑 민홍철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서영교 의원님 늦게 참석해 주셨나요? 네. 이걸로요. 한준호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고요. 앞으로 나와서. 예, 경남 김해갑 국회의원 민홍철입니다. 12.3 위원 위법한 계엄으로 국회 침탈, 전 국민, 전 세계인이 생중계로 본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오늘로써 120일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소추한 지 111일째입니다. 마침내 내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피소추인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은 헌법을 통째로 파기하고 유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소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백척간두 끝자락에 서 있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역사 앞에 겸허히 서서 작금의 혼란을 극복하도록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만장일치로 선고해야 합니다. 만약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이 안 된다면 우리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군사 독재로 다시 회귀할 것입니다. 또한 언제라도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중단하는 면허증을 발부하는 것이며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민들이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면 이외의 선택을 한다면 국가는 존립이 흔들릴 것이고 세계의 문명 국가들은 대한민국을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수많은 역사적 고비마다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4.19 혁명, 부마 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박근혜 탄핵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는 기득권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용기와 연대로 이루어진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내일
헌재의 판결은 단지 한 사람의 파면을 넘어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명령이 완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만약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의 우두머리가 다시 직무에 복귀하여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국민은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이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자유의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독재 시도에 저항한 국민의 목소리와 내란범 윤석열의 단죄를 걸음 삼아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도 국민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윤석열 파면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내일 듣게 될 헌재 판결문을 미리 낭독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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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은 우리 동대문을 장경태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장경태 잠깐만요. 우리 김기표 의원님께서 늦게 오셨습니다. 네, 이춘석 의원님도 오셨고요. 우리 한준호 이춘석 의원님도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준호 의원 아까 소개했고요. 예, 시작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드디어 내일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 11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체포까지는 한 달여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페루의 페드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을 선포하자 2시간 8분여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탄핵소추안 가결되기 7분여 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되었습니다. 2022년 페루보다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더 나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는 어떠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을 헌병대로 끌고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했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또한 국회를 해산하고 국보위를 설치했던 선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차개헌 6공화국을 만들 때 큰 두 개의 업적은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 위반을 다룰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설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쿠데타를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단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계기입니다. 더 이상 내란의 비상계엄의 면허증이 발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새로운 역사,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는 지금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사적 심판에 앞서서 헌법재판관님들의 국민적 부름에 응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4월 4일 11시에 내란 숙의 윤석열을 파면하는 선고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원무 염태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원무 국토위 소속 염태영입니다. 오늘은 제주 4.3 사건 77주년 되는 날입니다. 제 좌측 양복에는
동백꽃이 달려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들을 잊지 말자는 상징입니다. 제주 4.3의 희생자들과 그리고 산불 재난으로 크게 희생당한 우리 돌아가신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헌법재판소가 4월 1일 만우절날 거짓말같이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학수고대하던 일입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선고기일이 기정됐다는 그 소식 하나에 주가가 오르고 또 환율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12.3 내란 사태로 주저앉았던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임기 내내 대한민국 상식이 하나둘씩 깨어져 나갔습니다. 작년 8월 계엄설이 불거졌을 때 국민 대부분은 설마 했습니다. 계엄의 망령을 깨울 정도로 정신 나간 권력자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상식은 12월 3일 밤 무참히 깨어졌습니다. 지난 3월 8일 내란 숙의 윤석열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벌인 자가 버젓이 풀려난, 그래서 관저 바캉스, 관캉스라고 제가 일컫습니다마는 관저 바캉스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이 또 한번 깨졌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또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상식이 이렇게 무너지는 일이 많다 보니까 수많은 국민들께서 내란 숙의 윤석열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국민을 더 걱정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내란 공조 국힘의 정당과 또 그 소속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동안 내란을 옹호하더니 선고기일이 확정되니까 이젠 기각, 각하 이런 것을 외치면서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자를 지키겠다면서 민주정당의 소인까지 내버렸습니다. 헌법소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내란 비호 판결을 요구하는 모습에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제 국힘은 보수의 가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헌정의 구성원으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내란 정당으로 해산을 면하려면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내란 수계와 결연코 단절해야 합니다.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드는 힘의 원천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번 선고가 더 이상 국론 분열을 그리고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2017년 박근혜 탄핵 선고문의 내용입니다. 8년 전 위기 대한민국을 구해낸 것은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상식을 헌법재판소가 바로 잡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온 국민은 믿고 바랍니다. 윤석열 파면을 통해 주권 재민의 상식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내일은 그간 실종되었던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치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박기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 장수 임실 순창 국회의원 법사위 소속 박기승입니다. 드디어 내일 헌법재판소가 11시에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합니다. 위헌 불법적인 12.3 내란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무려 123일 만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의 골은 깊어지고 우리나라 경제와 국제적 위상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는 힘든 시간을 견뎌 오셨습니다.
극심한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법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는 방식으로 윤석열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권력을 탐하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윤석열 피청구인과 달리 우리 국민은 헌정질서를, 민주주의를 지켜내셨습니다. 누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지 역사의 이름으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 용기와 인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 3일 우리는 모두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전시도 아니었고 사변도 아니었고 그 어떤 비상 상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막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장갑차가 진입했고 헬기에서는 계엄군이 하강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이 국민을 막았습니다. 처참히 깨진 국회 유리창, 처단, 영장 없는 체포가 난무하던 포교령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내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부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국민을 분열시킨 그 모든 일에 대해 국민 앞에 참담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사죄해 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인간으로서의 도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넘길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 내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무너진 헌정질서를 되살리고 민주주의를 다시 쌓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목과 증오를 넘어 화합과 통합의 길로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박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사위 우리 김기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저는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159명이 목숨을 잃은 큰 사고였습니다. 저는 그 사고를 대하는 이 정부,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정말 공감하지 않는 정부,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 국민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정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그런 일관된 기조하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정책보다도 검찰을 동원한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정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만을 따져보더라도 탄핵이 되고 파면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내란 사태,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그것의 종착점에 불과한 것이고 우연적인 사태가 결코 아닙니다. 탄핵소추가 됐을 때 모든 국민들이 염원으로 탄핵소추가 됐을 때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8대0으로 금방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고 포고령 위반이라든지 이것은 무엇보다도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중학생이 판결문을 쓴다 하더라도 금방 쓸 수 있을 것이다. 감히 누가 기각 판결문을 쓰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낙관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저들은 목숨을 건 저항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국민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정말 4월 18일이 넘어가고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국격은 땅에 떨어졌고 경제 폭망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파면 결정이 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을 파면함을 위해서 그동안 무너졌던 국격을 세우고 이 나라 이민족이 새로운 시대로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청구인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감사합니다. 네, 김기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광주 북구갑 정준호입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기에 내일 윤석열 탄핵이라는 뜻이 확인될 것에 확신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민생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헌재의 선고일 지정만으로 환율이 떨어지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4월 4일 11시 이 시간은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 회복 판결을 통해 민생 회복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태생 자체가 쿠데타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헌법을 통해 탄생한 기관입니다. 유신헌법 시절 단 한 번의 헌법심사도 하지 못했던 헌법위원회와 다르게 군사정부의 악법을 끊어내며 민주주의를 끝없이 수호한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95 헌마 221 외 결정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뻔뻔한 논리에 헌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가기관이 내란 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인 힘을 갖지 못해 발생했을 뿐이지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동안 불가능했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다. 군사 독재가 남아있던 시절에도 국민 앞에 당당했던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그 당당했던 헌법재판소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빛나는 역사와 본연의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승리를 갈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결정으로 내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이 인사동 그리고 이곳 경복궁, 종로, 서울, 전국에서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일치된 목소리로 외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사위 간사이신 우리 박범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제 4월 4일 오전 11시면 온 국민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들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두 차례에 걸쳐 우리 8분의 헌법재판관들의 노고와 고충을 강조했고 또 8분의 재판관들의 업적과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두 차례의 변론 준비 기일과 11차례의 변론 기일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문영배 대행은 물론이지만 주심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이 변론을 하기 위한 쟁점을 정리하고 요소요소마다 날카롭게 증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핵심을 잡아주셨습니다. 김영두 재판관을 기억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증인들에 대한 송곳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진 변론 종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윤석열이 구속, 취소, 석방되었습니다. 재판은 선고되지 않고 지연됐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에 의해서 있지도 않은 5대3 교착상태 구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측에서 가장 유리한 구조라고 주장한 것이 5대 3입니다. 탄핵 찬성 5, 반대 3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구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5대 3의 교착 상태 구조라는 허구의 구조가 고착화돼서 파면 선고를 하는데 거대한 저항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8분의 헌법재판관계 정말로 간청드립니다. 6대2 파면 선고에서 7대1 파면 선고에서 8대0 재판관 전원일치의 파면 선고로 나아가 주십시오. 저희들 모두는 국민들은 윤석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8대0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할 것을 기대하고 예상합니다. 국민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통합하고 이 나라의 운명을 건질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고단한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열된 국민상을 그 분열상을 그대로 헌법재판 결정문에 반영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절차상에 내용상에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8분 재판관 모두의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해주시는 것만이 우리 국민들을 통합하고 새로운 미래로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접경입니다. 저는 판결이 끝난 그 이후로도 4월 1일, 4월 2일, 그리고 오늘 4월 3일, 그리고 심지어 내일 아침까지도 재판관님들께서 평일을 이어간다라는 그 보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보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소의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8대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만이 이 나라를 건지는 유일한 길임을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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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범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재보궐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 여당의 참패로 끝난 선거였습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탄핵 인용과 기각의 반반이라는 이런 선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선거 결과는 모두 그 선동은 거짓이었음을 말해줬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서도 이 국민의 민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아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셨다면 8대0 만장일치로 인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